안녕하세요. 미국 이타카에 살고 있는 춘배입니다. 최근 ASML위 2024년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실적 자체는 나쁘게 해석할 필요는 없어 보였지만 중국 리스크가 다시 한번 크게 부각되면서 주가가 최근 들어 지지부진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회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더불어 주요 반도체 업체들의 중국 리스크는 어떻게 전개되고 있을지 살펴봅니다. 그럼 이제 시작합니다. 매출과 순이익 모두 시장의 기대치 대비 높았습니다. 매출은 62.43억 유로를 기록해 예상치보다 2.9% 높았습니다. 반면 순이익도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수치 자체는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주가 자체는 실적 발표 이후에 크게 흘러내렸는데요. 모두가 아시는 중국 관련 리스크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가 ASML을 비롯해 해외 반도체 장비 업체가 중국에 판매한 장비와 관련해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규제 방안에 넣는 것이 논의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중국 노출이 높은 ASML의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뒤에 여기에 대한 생각을 전달드리겠지만 일단은 부정적이긴 합니다. 그러면 실적 발표 내용을 살펴보면서 현재의 이슈를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장비를 최종 소비하는 수요처입니다. 크게 두 가지 변화가 포착되는데요. 하나는 메모리 중심의 판매가 늘어났다라는 점, 그리고 다른 하나는 EUV 활용이 비중상 줄어들었다는 점입니다. 최종 사용에서 메모리 양은 이전 분기 37%에서 이번 분기 46%로 늘었습니다. 반면 나머지 로직의 사용 자체가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EUV의 매출은 2024년 1분기에 18억 2600만 유로가 EUV 매출이었는데요. 2분기에는 14억 7600만 유로로 감소했습니다. 지리적 매출 브레이크 다운에 있어서는 지난 분기에 이어 중국행 매출은 49%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중국향 규제가 강화되는 만큼 무시할 수 없는 리스크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주입니다. 2분기에는 총 55억 6700만 유로를 기록했습니다. 로직이 73%를 기록했고 반면 메모리는 27%를 기록했습니다. 참고로 인공지능을 포함한 계산에 특화된 반도체는 로직 반도체입니다. 메모리도 동시에 필요하기는 하지만 조금 더 많은 수요를 대변하는 쪽은 로직입니다. 그리고 전체 수주 백로그는 이번 분기 390억 유로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분기가 약 380억 유로 정도였는데요. 소폭 더 추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실적에 관한 내용인데요. 그 이외에 반도체 업계에서 참고할 만한 트렌드 및 코멘트는 다음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메모리에 대한 수요는 주로 하이엔드 메모리를 중심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DDR5와 HBM과 같은 메모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이엔드 메모리를 중심으로 2023년 대비 긍정적인 매출을 하반기에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HBM의 매출은 DRAM 중에서 약 21%까지 올라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올해 기준으로 작년 수치는 약 8%입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그 숫자가 30%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죠. 고밀도 메모리 시장의 성장을 기대해봅니다. 두 번째로 인공지능에 대한 코멘트입니다. 본인들은 인공지능이 현재 회복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말합니다. 메모리나 로직 모두에 해당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더 많은 웨이퍼 수요와 고밀도의 제품을 시장에서 원하게 되었고 2025년에 강력한 수요가 발생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준비는 이미 팹 증축으로 대응하고 있고 CFO인 로저 다세는 2025년 출하량의 50% 이상이 새로운 팹에서 발생할 수 있다 언급했습니다. 또 ASML 측면에서는 공정이 고도화됨에 따라 하이나 EUV를 DRAM에서 활용하는 수요가 동반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죠. 인공지능이 돈을 벌고 있지는 못하지만 확실히 선행 투자를 이끌어내는 양상인 듯합니다. 마지막은 중국 노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미 앞서 실적에서 중국의 비중이 약 50% 가까이 된다고 말씀은 드렸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 실적 발표 중에도 질문이 나왔습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는 애널리스트들의 질문이 쏟아졌죠. 여기에 대해 ASML의 대표인 크리스토프 푸케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특이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본인들은 반도체의 로드맵을 2022년 11월에 인베스터 데이를 통해서 설정했고 예상대로 이는 흘러가고 있다 판단합니다. 다만 거기에 대한 많은 투자가 중국 쪽에서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본인들은 시장의 수요를 따라가겠다는 입장처럼 들립니다. 또 다른 질문도 있었는데요. UBS의 프랑스와 부비뉴 애널리스트는 중국 관련 이슈에 추가 질문을 던집니다. 미래에 미국 IP가 전혀 없는 EUV2를 만들 수 있냐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본질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CEO 로저 다세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에서도 많은 사업을 하고 있기에 이미 서비스에 미국 기술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다 말했습니다. 즉 미국의 기술 없이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죠. 그러면서 덧붙인 것은 우리가 생산하는 방식이 이러한 질문과 걱정에 영향받지 말아야 한다고 하며 말을 마쳤습니다. 결론을 내보면 회사는 수요를 중심으로 제품을 판매해야 하고 비록 많은 규제가 있지만 이것은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겠다는 입장으로 해석됩니다. 추가로 재미있는 기사가 있어서 같이 전달드리고자 하는데요. 최근 들어 상황이 바뀐 탓인지 2022년 말에 코멘트와 소폭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지금과 같이 중국 수출 규제로 인한 이슈가 부각되었던 때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나온 파이낸셜 타임즈의 기사를 보면 2023년까지 장비의 출하는
문제가 없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CFO인 로저 다스는 우리는 유럽 기업이기 때문에 미국 기술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이야기했습니다. EUV인지 혹은 아닌지에 따라 기술의 사용이 다를 것 같긴 하지만 코멘트의 신뢰도에 유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당분간 중국 이슈는 벗어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더불어 해당 자료는 블룸버그에서 제시한 숫자인데요. 중국에 노출되어 있는 반도체 회사들의 매출 비중입니다. 퀄컴이 64%, 그리고 지금 기업인 ASML이 약 50%, 브로드컴이 35%, 인텔이 27%, AMD가 약 22%, 엔비디아가 21%, 마이크론이 11%입니다. 또 다른 내용으로 S&P 500에서 중국향 매출이 높은 기업들을 팩트셋에서 열거했는데요. 비중 없이 순서대로 전달드려보면 퀄컴, 모노리틱 파워 시스템, NXP, 코닝, 브로드컴, 앨버마 코퍼레이션, 앱티브, 인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입니다. 이미 포지션을 갖고 계시다면 고민이겠지만 포지션이 없다면 전략적으로 굳이 선택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합니다. 끝으로 현재의 밸류에이션과 실적 전망을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에 대한 매출 가이던스는 실적 발표 논의 중 언급되었는데요. 2022년 11월에 2025년에는 300억 유로에서 400억 유로가 될 것이라 제시했는데 지금도 그 전망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로스 마진은 약 54에서 56%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시장의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마켓 스크리너의 수치를 참고해보면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2025년 매출 전망치는 약 365억 유로를 전망 중입니다. 그리고 순이익은 약 117억 유로를 기대하고 있죠. 주당 순이익으로 환산했을 때 약 주당 30유로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밸류에이션 수치를 점검하면 2025년 PER은 약 27배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워낙 요새 밸류에이션 숫자가 높다 보니 부담스럽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전 히스토리컬 숫자와 비교했을 때는 적정 레벨입니다. 이전 히스토리컬 평균으로 2014년에서 2018년도가 20배 중반을 기록했으니 당연히 싸다라고는 말 못하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는 정도죠. 참고만 해주세요.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실적이나 점유율 측면에서 동사가 유리한 입장에 놓여 있다는 것은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고민이 드는 것은 중국에 대한 노출이죠. 회사의 입장도 이해가 갑니다. 수요를 보고 사업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맞지요. 그러나 좋은 기업과 좋은 주식은 다릅니다. 주식의 관점에서 정책적인 리스크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최근에 ASML에 대한 비중을 소폭 늘렸었는데요. 다시 줄였습니다. 회사의 펀더멘털에 얼마나 빠르게 혹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지 아직 확인이 안 되었지만 조금 어려운 문제라 생각됩니다.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나 깊은 해안을 갖고 계신 분들은 더욱 현명한 투자를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구독자분들 이번 주도 건강하게 시작하세요. 이상 이타카 교포 박춘배였습니다. 사랑해요 여러분.